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월 1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. 요 근래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했는데요. 사실 이번 주의 상승의 가장 주요한 키포인트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둔화 가능성 뭐 이런 거였죠. 근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6.5%, 그러니까 전년비 대비로 6.5% 정도가 됐죠. 그래서 전월 7.1%보다 0.6%가 줄었어요.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죠. 그러면 사실은 요 근래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CPI가 이렇게 나오면은 급등할 수도 있었죠. 근데 시장이 뭐 환호하는 모습도 없었고요. 매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FMCA 2월 1일 날 있죠. 2월 1일 날 제가 알기로 2월 1일 날 했는데 FMCA에서 금리 인상을 0.25% 정도,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. 얼마나 높아졌냐면 지난달에를 그러니까 확률이 75%, 그러니까 전일 확률이 75%였는데 이번에 93%대까지 올라서 이번에 금리는 0.251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요. 어저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둔화에 대한 뉴스가 있었지만 또 고용지표 발표도 있었어요.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건 수를 보면요. 전주 대비로 청구건이 감소를 했는데요. 시장 전망치는 약 6천 건 증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노동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합니다. 이 노동이 과열되면 긴축이 더 강화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0.25% 금리 인상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, 노동이.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이슈, 소비자 물가 지수의 둔화와 고용의 과열과 두 개가 부딪힌 상태였어요.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0.5% 6%까지도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. 패트릭 하커 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.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아마 0.75%씩 올리는 어떤 시기는 지나갔다. 확실히 지나갔고 0.25%씩 몇 번을 올릴 확률이 높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시장의 어떤 뭐 완화적 분위기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.5%가 2%까지 정말 빠르게 갈지 한번 봐야 됩니다. 지금은 9.1에서 계속 내려왔어요. 그래서 2.6%가 더 내려왔는데 사실은 6.5에서 이제 내려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제부터는요. 진짜가 내려가려면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왜냐면 버블이 국가 갔을 때는 빠른 속도로 6까지 올 수 있지만 6에서부터 이제 2쪽으로 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금리 인상을 4.5까지 했잖아요.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해서 그 효과를 더 볼지 그거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6.5 이후로 정말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빨리 몇 개월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체되는지 요걸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만약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시장에 또 실망이 나올 수 있죠. 왜냐면 그동안 내려오는 거는 거의 뭐 9.1에서부터 쭉쭉쭉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6.5까지 내려왔죠.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해요. 이제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다. 그래서 5%대, 4%대는 유지할 확률이 높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보는 시점이 2%, 연준이 2%를 제시하고 있지만 뭐 시장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물론 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 날짜가 이 날짜를 고치지 않았네요. 1월 11일이네요. 1월 13일인데 죄송합니다. 날짜 고치지 않았네요. 자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다 나스닥은 0.64%,
그다음에 다우는 0.64%, 둘 다 0.64% 상승을 했네요. 똑같이 상승했네요. 그렇죠? 차트를 좀 보면 다우 차트를 보시면요, 다우는 양ун 위로 올라섰습니다. 대단합니다. 이게 원래 61선에서는요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다시 얼마 전에 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. 장중에 보시면 0.5% 정도 하락했었고요. 0.9%까지 상승했었던 그런 상황의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1.2%까지 하락했었네요. 하락했다가 5일선 지지하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. 뭐 추세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우는 굉장히 강하고 나스닥은 여전히 저점에서 상당한 밑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.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그 금통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. 금통이 오늘 12일 금통입니다. 그래서 금통이는 한국의 금통이는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시기인데요. 채권 전문가들의 발언에 하면 약 7연속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0.25 정도의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사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지금 1%입니다. 1%.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뭐 금리 차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과는 금리 차가 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아시겠지만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에요.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낮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투자의 메리트가 더 높다라는 거와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가계대출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좀 낮게 가져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런 와중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차가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줄여놓는 게 나중에 위해서 좋지 않을까.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외환 보유가 잘 버티고 있어요. 작년에 환율을 방어하느라고 481억 불 썼거든요. 481억 불 작년에만. 근데 지금 현재 4,200불 정도 됩니다. 4,200불. 근데 지금 뭐 더 줄지 아닐지는 봐야겠죠. 그러니까 어쨌든 4천억 불대의 그 외환보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. 아무래도 미국으로 더 투자를 더 많이 하러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겠죠. 누구나 아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별거 없다 이런 식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성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,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향후 금리에 대한 어떤 뭐 방향성 제시 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.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하는 모습이 오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코스피가 어저께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 매수세로 2360까지 올라왔어요. 어저께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약 4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이 코스피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죠. 코스피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. 코스피가 지금 그 2360이에요. 양운까지 올라왔죠. 그래서 지금 그 121선 위에서의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. 종가상으로 121선, 그러니까 이틀 동안 120선 저항을 맞았고 어저께 올랐지만 120선 밑에서 살짝 끝나서 오늘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. 일단 5일선과 20일선 골드, 또 91선도 골드, 61선도 골드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. 그러나 21선과 61선이 우상향으로 틀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라서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. 기술적으로는 이 지난번 고점까지 또 오를 수도 있죠. 요 박스권, 요게 박스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. 요게 얼마냐면 2,500이었거든요. 그래서 2,500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는 차트의 모습이거든요. 근데 요 근래에 그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수급으로는 기관이 일부, 외국인 이런 식이었지만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가 싹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콜이 한 250배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. 단기적으로 250배 정도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선물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 선물은 다 털고 나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선물의 동향, 외국인의 선물의 동향이 더 중요할 것 같다. 현물의 수급보다는 선물의 동향이 더 중요할 것 같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
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